안녕하세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강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제가 맡았던 분야와 배운 점과 아쉬운 점을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 개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산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팀장을 맡았고 첫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팀원 간의 이제 역량 파악 같은 것도 이제 팀한테 많이 그런 마인드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페이지인데 보시다시피 조금 보잘것없는 프로젝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이제 자인 온라인 체육 방학인데요. 저거는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메인이 백엔드 포지션이어서 딱히 제가 할 만한 게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프론트엔드 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구현하는데 그 애로사항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이제 물밑에서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프링으로 진행한 LMS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스프링을 배웠고 이제 스프링 배운 지 좀 시간이 꽤나 지난 뒤에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스프링 관련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진행해서 조금 이게 완성도가 아쉬운 프로젝트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충분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산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가 맡은 일로는 이제 팀장 맡았고 이제 메인 백엔드를 맡았습니다. 팀장으로서 이제 일정 관리도 해야겠고 팀원 역량 파악을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역할을 분배해야 하며 프로젝트 이제 기획 같은 것도 해보고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역량이 부족한 팀원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포지션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비교적 가벼운 일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메인 백엔드로서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모델 1 방식의 JSP와 서브리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수업의 복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DB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흥미있는 분야로 이제 파고들어서 다른 기능을 조금 넣었었습니다. DB에서는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회원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을 삭제했을 때 이제 바로 그 즉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이제 DB가 스스로 이제 일정 시간마다 조회를 하면서 유예 기간이 지난 회원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이제 배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팀원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팀원의 역량을 파악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JSP와 서브릿을 이제 전반적으로 파악하면서 추후에 스프링을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DB의 설계 방법인데 실제 프로젝트에서 쓰이는 DB를 설계해보는 것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도 잘 몰랐고 막막한 와중에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동백마당 측에서 이제 처음 요구하셨던 그 근로보드를 활용한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PHP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팀 역량상 그건 힘들다 생각했지만은 이제 근로보드 내장되어 있는 DB 구조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슬쩍슬쩍 보면서 배워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팀원들의 이제 케어가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팀원 중 한 명이 살짝 이제 탈주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팀원의 일을 이제 채워 넣어야 하는데 저 말고는 딱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리하게 양쪽 다 건드리다가 이제 좀 부족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걸 다른 이제 역할 배분의 실패 그리고 이제 팀원이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먼저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팀원들이 역량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제가 기대한 프로젝트의 규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고 완성도가 낮은 결과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이제 복습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을 넣어야지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그런 걸 넣고자 했지만은 시간상 이제 촉박함을 느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익숙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의 정밀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지만 결국에는 시험할 때 에러를 띄었습니다.
일부분에서는 조금 더 테스트 케이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장애인 온라인 체험 박람회에서 맡은 일은 이제 메인 백엔드 그리고 이제 QA로서 이제 테스트를 전반적으로 맡았었는데요. 이제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백엔드 측에서 딱히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코드를 최대한 끌어오면서 저한테 여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AWS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면서 적용시켜 보려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했었고요. 네, 테스트는 이제 어떠한 기능이 완성될 때마다 이제 손이 비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게 오류가 나면은 이것을 담당한 이제 팀원들한테 바로바로 그 즉시 픽스 요청을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에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운 점이라고 하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AWS를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리눅스 사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배웠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왔기 때문에 코드의 재활용성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프로젝트 주제가 프론트가 메인이라서 프린트 할 일이 없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굳이 찾는다면 찾을 수 있었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AWS에 좀 더 흥미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힘을 많이 쏟다 보니까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큰 힘을 끼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스프링으로 진행한 LMS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메인 백엔드를 맡았고요. AWS를 이제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웹 호스팅을 띄웠습니다. 제가 이제 메인 백엔드로서는 이제 스프링 기초 세팅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프링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꽤나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조금 스프링을 이해하지 못한 팀원들을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이라기보다는 약간 도움을 좀 많이 줬고 이제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이제 컨트롤러로 따로 만들어서 지금 모듈화를 시켰고 이거를 이제 제 개인 프로젝트로 끌고 와서 코드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WS에 대해서는 이제 AWS의 EC2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톰캣을 깔고 톰캣에다가 와드 파일을 포함으로써 이제 웹 호스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리눅스 환경 세팅하는 방법 혹은 뭐 폴더에 권한 주는 방법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에서 이제 스프링 구동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고 AWS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로도 호스팅 가능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 스택을 활용하려다가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한 점이 있었고 팀원의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팀원 한 명이 살짝 노는 느낌이 되기도 했었고 이에 따른 역할 배분도 실패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팀장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스프링을 숙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이때 초반에는 이제 책만 보고 이제 스프링을 공부하다가 이래서는 시간 못 맞추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코드를 쳐보자 해가지고 치면서 최대한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개인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사전에 사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컨디션 그 앞에 3개 프로젝트 내내 갈아 넣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일어나서 완성도가 상당히 낮은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이제 SNS를 곁들인 여행 플래너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제 오크자 대표님께서 조금 익숙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학원에 들어오기 전 면접 볼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크자 대표님에게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이거를 활용하려고자 했었습니다. 사용한 도구는 이제 메이븐 기반의 스프링과 마이바테스, AWS 활용한 웹 호스팅, 부트스트랩과 리퍼리, 그리고 카카오 웹 API를 활용했습니다. 제 순서는 이제 본 순서는 이랬었습니다. 기획 설계하고 호스팅 설정하고 그다음 기능 변환하면서 테스트까지. 여기 사이사이 이제 에자일 방식으로 이제 작은 기능이 완성될 때마다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었으나 그래서 됐습니다. 큰 기능들을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과 날짜를 선택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여행 계획을 짜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했던 건데 그 흔히들 이제 컴퓨터 마실 때 조립식 컴퓨터로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행도 조립식 여행을 맞추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생각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꼭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기능은 사전 예약을 잡아주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당장 제가 구현할 건 아니지만 먼 미래에 이제 사업성을 만약에 따진다고 했을 때 사전 예약을 잡아주면서 수수료를 통해 이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SS성을 곁들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만의 계획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이제 많은 리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유저는 이제 구글링을 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 우리 페이지에 와서 이제 장소를 검색했을 때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남겨놓은 리뷰와 별점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대충 어떤 장소구나 라면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건 원래 사실 제가 그 다이어그램 같은 거 만들고 싶었지만 시간상 만들지 못했고 완성도가 낮아서 이제 테이블은 아직 5개밖에 못 짰습니다. 멤버랑 노티스, 아이템, 플랜이 있는데요. 플랜에서는 이제 최대 7일차까지만 존재하도록 제가 담았지만은 예외 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능 모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웹 페이지인데요. 여기 카카오 맵 API를 활용해서 맵을 띄웠고 여기 검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페이지를 재구축하지 않아도 그대로 뜨면서 여기 마크들이 생기고 마크들을 가까이 되면은 포커스가 마커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행 갈 때 이제 자기 자가용을 들고 가는 사람이나 혹은 렌트하는 사람들은 차도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제 이동하는 시간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획 의도는 이제 우측에 추천 장소가 뜨는데요. 원래 이쪽 페이지에 이제 추천 장소가 뜨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장소에 대한 리뷰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이제 우리 그냥 검색하는 것이 아닌 이제 숙소 관광지 식당으로 분류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장바구니에 여기서 이제 이름을 클릭하면은 장바구니 담아집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둔 장소들이 이제 실제로 나오는데 제가 메인 포지션이 백엔드다 보니까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지만은 이제 여행 기간을 먼저 설정하지 않으면은 몇 일차에다가 이 장소를 넣을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었고요. 자세한 거는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 기획 의도는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해가지고 넣고 싶었는데 그런 걸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요 옆에다가 이제 작은 지도를 해가지고 마커를 띄워서 이제 대충 여기 있는 장소다라는 걸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정을 확인하는 페이지인데요. 이제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몇 일차에다가 어떠한 장소를 넣었으면 그 장소들을 경로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본 의도에는 이제 각각 1차를 클릭했을 때 이제 장소와 루트가 지도에 그려지고 지금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한라산을 이제 직선을 경유하고 있는데 저런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차도를 카카오 맵 API를 활용해가지고 실제 차도를 이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루트를 제가 생각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시연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AWS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지 모르겠는데 IP가 로컬호스트가 아닙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도 이 IP를 치고 들어가면은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요. 지금 굉장히 거의 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원래 이제 이렇게 여러 게시판들을 놓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점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인업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끌어온 건데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여기 사진을 넣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이디나 이런 것들에서 가입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로그인을 그냥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플래너 마이인포 로그아웃이 없었지만은 이제 로그인을 하면서 이제 이게 생기고 앱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제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 같은 거 하면은 제어실 없이 바로 뜨면서 이때 뭐 이런 거 일단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고 플래너 페이지 확인을 작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으로 플래너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행 기간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필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 일정을 이렇게 클릭해서 나와야 비로소 1차가 생기고 각각 1차에 맞도록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너 리셋을 하면은 이거 전체가 사라지면서 이제 다시 입장하실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X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서 이제 이걸 없애고 싶었지만은 시간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플래너 저장을 하면은 여기 플래너는 무사히 저장했고요. 플래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원래는 이걸 눌렀을 때 각각 이제 일정이 나와야 하고 이제 뭐 지도도 이렇게 선으로 그어줘야지만은 이거는 제가 시간상 임의로 이제 하드코딩으로 때려넣은 직선입니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완성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최종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제 팔랑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기술 좋다 하고 뭐 요즘 이 기술 안 쓰이고 저 기술 안 쓰인다 하면은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이 기술 파고들다가 이제 어떠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결과물을 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기술을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점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하다가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네이버 스프링과 마이바티스를 활용했지만은 원래는 이제 그레이들 스프링과 JPA를 활용해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간에 알맞지 않은 이제 큰 기획 그리고 이제 컨디션 조절 같은 것도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UX, 그러니까 소비자 경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는 분명히 소비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고민이 좀 적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스케줄하고 맛집 검색하고 넣고 빼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네이버도 할 수 있잖아. 네이버 검색해서 하고 길 찾고 중간 경로 찍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한 가지만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없는 거. 우리가 네이버 검색이나 뭐 기존에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알 수 없는 것들의 요소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클로닝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클로닝해서 제주도에 있는 뭐 친구들이 주로 많이 방문하고 있고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추천해 준다든가. 사실 오히려 그게 낫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뭐 진짜 여기는 이제 인싸들이 가는 장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그렇게 코스를 짜면 친구들은 여기서 이런 걸 추천해 주기가 진짜 좋다.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만들고 이렇게 시도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그런 금방 제가 말한 UX적인 측면을 넣어서 뭐든 아주 작은 프로젝트라도 상관없어요. 아주 작지만 소비자를 확실하게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야지만 나중에 진짜 기업에서 이제 본인을 평가할 때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 본인이 신입이잖아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선배들 훨씬 잘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술도 할 줄 알고 이런 기술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할 줄 압니다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뭐 대표님 다 이야기하시겠지만 내가 정말 이야기하면 소스가 부족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진짜 결국은 프로그래밍 역량은 한 가지만 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오히려 인사이트 얼마나 이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냐, 그러니까 서비스 설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부분. 본인이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하는 식으로 지금 서비스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백엔드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할 것 같으면 사실 저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전에 말한 저 친구 체스 게임처럼 저런 거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백엔드 쪽으로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뽐내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러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웹에 적용할 수 있는 걸 구현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영향을 내비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목적성에 맞게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 말씀 잘하셔가지고 그 우리 그 올드브릿지는 SI를 하긴 하지만 지금 인터넷 포털을 보면 그 여행업에 앱을 공부하는 기업이에요. 웹앱을 공부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차별화된 아까 그 차별화된 것들을 공급해주고 상품이 세팅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장애인 여행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더라고요. DB 설계도 직접 하셨고 그래서 그냥 계속 지금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밀려가지고 외주도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 박사급하고 이렇게 있는데 메인 백엔드를 계속 해왔다면 저는 메인 백엔드에 자기의 장점을 계속 시키는 게 당장이라도 이런 친구들은 일부라도 약간의 그 조직 아까 팀워크에서 네. 자기가 좀 약간 부족해서 조직에서 이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몇 명이 대단한 본인이 팀워크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일단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도 경험해봤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백핸드 부분이나 아니면 DB 설계는 위에 스님들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충분히 본인이 했던 것보다 배우면서 같이 들어가면 뭐 큰 대기업에 있는 개발 SI를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바로 어느 정도 중견 아니면 들어가서 배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플래너 여행 쪽은 포화 상태를 맞아요. 네, 진짜 포화 상태를 맞는데 그 위치 기반 ICT인가 위치 기반 그 카카오 거를 그것도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있는데 이제 한번 시연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인데 그걸 보다는 자기 그 백엔드 쪽에 좀 더 보강을 해서 내가 이런 걸 포트폴리오로 내세울 수 있는 것만 좀 준다면 뭐 나중에 회사 그 들어가도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워크로 다 하는 게다 보니 우리도 지금 팀워크로 짜서 나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워크잡 대표님이 말씀하신 데 되게 공감을 하는데 우선 이 그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남들이 다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보다는 뭔가 이제 특별한 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프로젝트를 봤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이제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량이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만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연관된 검색어들 중에서 이제 상위에 있는 여행지들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 여행 스케줄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아까는 수동으로 했지만 이걸 이제 크롤링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뭐 팀의 베리파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어떤 경로들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로 만약에 만들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기획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건 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시연회나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봤지만 자기의 단점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 단점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고치시기만 하면 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